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고생은 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의 표현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방식에 대한 뜻을 우리 알아야 되겠죠. 표현 방식이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효과적인 문장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식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좀 더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의도한 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글에 사용된 모든 것들을 글의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세 가지 수업 시간에 했죠, 그죠? 그래서 비유하기, 첫 번째 비유하기는 설명하려는 대상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 하면 그 표현하려는 대상을 쉽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직유법, 말 그대로 직접 비유하는 방법입니다. 뭐뭐와 같은, 뭐뭐인 듯, 뭐뭐처럼들과 같이 원관념 A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 B에다가 같은, 인 듯, 처럼을 직접 집어넣어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게 지환시켜서 보여주는 방법을 직유법이랍니다. 예를 들어 놓은 것,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화려하게 펼쳐져서 라고 했을 때 이 전경 A가 B처럼 파노라마처럼 특징인 화려하게 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원관념, 보조관념을 설명하는 법, 직접 비유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 B에 해당되는 보조관념만 제시하고 원관념의 어떤 뜻을 숨겨놓은 것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은유법은 우리 이 마을은 전통 건축의 교과서입니다와 같이 이 마을 A가 전통 교과서 B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교과서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 은유법인데, 무엇이 생략되었냐, 은유되었냐, 건축의 교과서라고 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은 숨기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숨기고 있죠. 그래서 은유,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할 때 숨어져 있는 이런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원관념, 즉 이 마을이죠. 그럼 이 마을에 대한 실제 뜻이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을, 양동마을은 전통 건축의 교과서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마을을 전통 건축, 옛날의 건축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 지식이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오면 전통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두 가지, 의인법, 대유법이 있습니다.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회화나무 네 그루가 성큼성큼 걸어가듯 활기차게 서 있습니다. 회화나무 네 그루가 걸어간다라고, 사람처럼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사람 아닌 것을 사람처럼 비유한 것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업할 때 찾았던 거 하나 있었죠. 사물의 일부를 보임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기법. 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전부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때 빵은 먹을 것 전부를 얘기합니다. 꼭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것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거는 다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빵은 먹을 것만으로 살 수 없다.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빵이라는 것으로 부분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비유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변화주기가 있습니다. 변화주기는 글에서 쓰는 단조로움 뭐뭐 했습니다 라고 끝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변화를 주어서 참신한 느낌과 새로운 느낌이죠.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서리법이 빠졌는데 우리가 대구법, 도치법, 서리법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법에는 비슷한 거나 동일한 구절을 나란히 짝지어 늘어놓은 방법을 대구법입니다. 예를 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라는 문장이 똑같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산에 대응하는 물, 산에 대응하는 물 이렇게 비슷한 구조에서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서 대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구법. 우리 교과서에 있던 부분을 잘 찾아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15쪽에 보면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이지만 집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집은 반복되었지만 짓는 것, 완성하는 것, 사람, 시간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어서 다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치법, 말의 차례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정식 문장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법을이 아니라 나는 찬란한 슬픔의 법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이런 시를 이렇게 찬란한 슬픔의 법을 뒤로 빼어서 변화를 주어서 문장을 시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여운을 남기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서리법,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시에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기쁨도 있지만 슬픔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사랑 싸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질문의 형태긴 하지만 당연한 거를 그냥 의문문의 형태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24쪽에 까칠하고 자기 집이 감전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철사를 물어다 집을 짓겠는가? 이 부분이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감전되는 걸 알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감전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 표현을 바꾸어서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그런 변화주기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고 변화를 줌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이렇게 서리법은 변화를 주고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강한 인상을 남긴다. 물론 강한 인상이 강조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문장의 변화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있다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주기는 반드시 이렇게 문장상의 형태의 변화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특히 강조하기에 이걸 서리법을 넣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기는 어떤 사실이나 정서를 강조하여 드러냄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당연히 효과는 강조겠죠.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점층법, 반복법, 대조법, 과장법이 있습니다. 점층법은 뜻을 점점점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예문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활동다지기 2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의 독립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우리나라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에서 발췌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대한 독립을 점점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이런 부분들이 같은 구가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조죠. 대조법,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표현한 방법.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게 대구가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대조가 되겠습니다. 대조가 됐습니다.
과장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자보다 사납게, 간이 콩알 만하다. 그래서 간이 콩알 만하다라는 것도 작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법이 되겠습니다.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작아지는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갖고 있는 관용 표현, 둘 이상의 단어가 습관적으로 붙어서 쓰이는 말, 특별한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어와 속담이 있는데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간습적으로 쓰여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말, 간이 크다. 이때는 담력이 크다. 그렇죠? 배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손을 떼다. 그 일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다. 손 떼다. 그다음 속담은 한민족이 오랜 생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간명한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백지장도 말들면 낫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용 표현과 속담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이고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격언이라고 있습니다. 격언, 어떤 인간들의 어떤 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격언이라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유, 변화, 강조의 표현 방식의 뜻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필기를 어떻게 하냐면 대조법, 예시된 부분을 다 적기 바랍니다. 대조법,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가정법, 간이 콩할 만하다. 또는 뭐 해가 점층법. 그래서 해서 각각의 정의를 쓰지 말고 어떤 법은 어떤 예를 해서 어떤 예를 중요시해서 여러분들 예로서 그 표현 방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꼭 노트 뒤에 꼭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제 1번 학생들은 이것을 다 모아서 선생님이 제시한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글의 표현 방식과 효과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